안녕하십니까.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으로 있는 이예붕이라고 합니다.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지향하는 저희 업비트, 그리고 그 운영사인 두나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시작으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디지털 자산 산업과 관련 시장이 건전하고 건강한 투자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투자 사기와 그 예방 방법, 그리고 투자자 교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비트 케어까지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해관계자 그리고 투자자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블록체인,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트코인 백서를 접하면서 그 정확한 번역본이 없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백서에 들어있는 그 전문가들의 공동 노력, 협업, 지적 수준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직장 동료를 포함해서 블록체인 또 가상자산 업계 모든 분들에게 전파하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설립을 했고, 가상자산, 암호자산, 또 디지털 자산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이 트렌드의 정확한 내용을 투자자분들에게 소상히 정확하게 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인과 토큰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또 이용자, 투자자 보호 주체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코인은 메인넷을, 또 토큰은 ERC20 토큰처럼 메인넷을 빌려 쓰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투자자 보호, 이용자 보호의 주체는 누구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인 스스로이라고요. 이 본인 스스로가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정확히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지, 그런 소상하고 정확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서 비로소 본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대자루를 많이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컨대 이런 그 푸대 주머니 안에, 푸대자루 안에 돼지가 있다고, 새끼 돼지가 있다고 사라고, 나를 믿고 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푸대자루를 열어보고 사야 될까요? 열어보지 않고 그냥 묻지마로 사야 될까요? 열어보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 푸대자루 안에서 새끼 돼지 소리 대신에 병든 고양이 소리가 납니다. 미야오. 열어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위 우리나라 말로는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서양에서는 caveat emptor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법제의 내용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한테는 기본적 권리가 있고 기본적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제에 없었던 내용이 지난 10여 년을 걸쳐서, 오랜 과정을 거쳐서 법제화되었는데요. 기본적 권리는 이런 겁니다.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투자에 필요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 관련 정보를 습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 금융소비자, 금융투자자의 기본적인 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디지털 자산 관련 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금융소비자에 준하는 형태로 기본적 권리와 또 기본적인 책무, 자기 책임 원칙이 법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금융이 디지털화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됩니다. 여러분들 손안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굳이 금융회사 창구에 가지 않더라도 이 손안의 컴퓨터, 모바일 폰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디지털화라고 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때는
그런 숫자 개념에 컴퓨터가 읽어낼 수 있는 개념의 디지털이라는 개념보다는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뭔가 자산 형태로 표시된 것을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자산이 쓰일 수 있는 사용례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아니면 유틸리티처럼 어떤 서비스나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증권이라든지 부동산, 아니면 그림, 아니면 비디오, 음원 같은 어떤 저작권 소유물을 디지털로 표시하는 것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금융 규제와 이제 만나는 접점이 여러 군데가 있죠. 첫째, 그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디지털 자산이냐, 가상 자산이냐, 가상 화폐냐, 이런 용어 분류와 그 개념을 보다 정확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디지털 자산을 중개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자산을 매개로 해서 자산을 운용을 할 수 있는 펀드처럼 이런 제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ML이라고 해서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금지, 이런 그 법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칙으로서 투자자의 기본적 권리, 그리고 기본적 책무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제화가 돼야 이런 투자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수단이 비로소 갖춰지는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제도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투자로 인한,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 스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기존의 금융 규제하고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만나는 접점에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